가 처음에 저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죄송해요. 좀만 세워주시면. 조금만 더. 아니, 이 폴대를 갖고 좀 더. 네. 조금만 더. 네. 네, 더. 또 됐어. 네, 돌려주세요. 네. 그래 약간 이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렇지, 좀 더. 됐어. 네. 이 정도 됐겠다. 네. 소감이 어떠시? 소감이 떨립니다. 네. 네, 벌써 최지롱 기자님, 기자가 들어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 기자님, 오청 대표님 꼭 인터뷰하는 분. 안녕하세요. 네, 꼭 와주십시오. 네, 그럼 저도 잠시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제 이름을 찾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도안구가 방송을 시작했다. 이게 뜰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대현 기자도 방송을 공유해줬네요. 빠른 속도로 역시 CEO 우리 나오니까 21명, 19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고, 징징거리네요. 야, 저 여기 이거 눌러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도안구요? 예, 여기 도 보시면? 나왔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느린 거죠. 엔터 다시 한번 치면? 네. 나왔군요. 네, 저걸 이제 공유하면.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오청 사장님이시다. 홍성엽님? 누구니? 아십니까? 예. 네. 네. 여러분, 모처럼 찾아뵙습니다. 아시죠? 공유들 좀 하시고, 저기, 친구 초대하는 게 있어. 모바일에. 네? 마구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공유를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공유를 안 해도 되나?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잠깐 팬들한테 살짝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우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테크소다에 한번 공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있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저는? 네. 저는 시력이 1.5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볼 때도 많아요. 네, 그렇군요. 가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럼 저도 좀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게. 네. 자. 외부로, 네,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자주 모실 수 없는 분인 거 아시죠? 네. 휴가가 있는 김국배 기자. 예. 방송을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들어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황치규 기자 들어왔습니다. 황치규 팀장님.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팀장님, 공유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친구들 마구 불러와. 네. 저 스피커 꺼야 됩니다. 거기 스피커, 서 팀장님? 거기 스피커 꺼야지. 아니, 거기. 꺼졌어? 내게 켜져 있나? 네? 저요?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데? 친구만 보기로 되어 있나요? 아닌데? 잠시만요. 얘네들이 좀 이런 거 막아놨더라고요, 자꾸. 페이지로 공유되는 거라든가 막 테스트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전체 공개해놨습니다. 네. 다들 이준규 저기 법무법인 지평 고모님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분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우성 대표님 오셨네요. 네. 운전 중에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운전 중에 계시네요. 최병규 아시죠?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싱가포르 계신가? 그렇습니까? 네, 한국에 계신가? 네네.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럼 여러분 드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발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앞에 카메라를 모처럼 보고 있고 광각 카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좀 좌우 앞에 카메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글은 제대로 안 볼게요. 아시죠?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모시기 힘든 오채영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황영상 사장님 들었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영 기자들이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진해가 인터뷰하면서 여기서 진해가 듣고 있어. 아하. 네, 여러분
오치영 대표십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22년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질환지교 오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요? 네네. 여러분, 왜 저기 별표하고 이거 좋아요 막 눌러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이 센스들이 없네. 그렇죠. 저런 거. 저런 거? 네, 하트. 좋네요. 밑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네네.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게 다 별풍선하고 좀 우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금방 부자 텐데. 감사합니다. 우와. 아직 안 됐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거죠. 네. 예. 저게 빨리 결제 모드라고 붙어야 될 텐데. 그렇군요. 네. 근데 학생 대학교 때 창업하신 거예요? 예. 어떤 계기로 창업하신 거예요? 요즘하고는 열풍이 전혀 없었죠. 대학교 창업 케이스도 거의 없었고요. 김인성 기자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들이 좋아하는 방송. 여러분 공유해 김인성 기자님. 네. 근데 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다 보이시는구나. 예.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계속 나옵니까? 아니요, 이렇게 놓으면 저 예. 보이실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권명환 기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유재석 되겠구나. 기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 대표님 파이팅. 저는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보이네요. 네, 저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진짜 그때는 창업 열풍도 없는 네. 90년대 초반? 94년. 네. 근데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군대 갔다 와서 아니 이유지 기자도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보안 기자 네. 대때처럼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좀 알려주세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할 것인지 대학원을 갈 것인지 이제 아니면 연구소를 갈 것인지 제가 대전에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 1기 출신인데요. 거기서 대학교 4학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컴퓨터였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 누가 시키는 것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일 좋아했고 컴퓨터가 가장 비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마음껏 하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슴도 떨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대학교 야외 수업을 할 때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딱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저질러 버린 거죠. 전 창업을 할 거야. 혼자 생각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전 또 같은 대전이고. 그쵸. 네, 대전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면 좀 남다른. 그쵸. 저밖에 없었죠. 저밖에 없었죠. 친구들 중에요? 네. 창업을 결심한. 그럼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교수님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네, 진선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넘어왔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삼성전자 멤버십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2명이 또 제 꼬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지금 이렇게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고모님이 오늘도 뒤풀이 하시나요? 네.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질환지교로 찾아오시면 끝나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제 바로 여기서 휘문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네, 뒤풀이 할 예정입니다. 네. 신대석 기자도 들었네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1기라고 하셨는데 1기, 대전 1기.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신 거예요? 제가 난 사람들만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안 되던데요? 그때는 제가 충남대학교를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이 멤버십을 만드는 팀이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돌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 그런 게 있다고 홍보를 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직업이 대표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면접을 본 게 그때 삼성전자 멤버십 갈 때 딱 한 번? 딱 한 번 봤습니다. 네, 딱 한 번. 3학년 때? 네, 3학년 때. 네. 그것도 신선하네요. 그러니까요. 난 태어나서 면접을 한 번밖에 안 봤다. 그쵸. 한 번 본 남자. 한 번도 안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한 번을 보게 됐고 이제 그때 그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멤버십 2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고요. 그래서 신재석 기자님
대학 선배님이라고. 네, 바로 깜짝이 되는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중남대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저희 아, 예. 누나 둘도 중남대. 저 아, 대전에 예.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인간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 멤버십에서 지원해주는 그 랩에서 용돈도 받고 좋은 컴퓨터로 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삼성전자에 취직은 안 하고 4명 꼬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예전에 공강현 전무님이라고 삼성전자 네. 그분들 만났더니 또 멤버십 예, 만드는 예, 또 예. 지금 서강대 교수하고 계시죠. 아, 그러세요? 아, 예, 친구 예. 분들 만났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질환지교 네. 요게 원래 지금 하는 회사랑 처음은 그럼 무슨 아이템으로 창업하신 거예요? 부자셨나요? 아니요. 전혀 부자가 아니었었고요. 근데 월급 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을 하려면. 그 처음에 친구 4명이서 했으니까 아, 뭐 4명이서 그 500만 원씩 모아서? 그 모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치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뭐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이었으니까 500만 원씩 내서 근데 한 명이 안 냈기 때문에 1,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으로 그 전세금 아, 내고 네. 나머지 돈 가지고 이제 컴퓨터 사고 컴퓨터는 또 각자 자기 거 쓰던 거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 사거나 하고 월급은 30만 원씩 아.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특별하게 들어갈 일이 없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아이템 없이 그냥 먼저 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템은 삼성전자 멤버십 할 때 우리끼리 해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이야기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에뮬레이터예요. 네. 그 통신 프로그램. 네. 근데 그때는 윈도우즈를 대부분 이제 쓸 때인데 윈도우용 에뮬레이터가 없었어요. 잠들지 그래서 않는 시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잠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 오래전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잠들지 않는 시간이라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했죠. 신선했죠. 예. 이야기인가? 그 띵 하는 거. 그쵸. 예. 근데 그거는 그거는 도스용이었고 그쵸, 도스였고. 윈도우즈용 통신 프로그램은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 그쵸, 했고 그때 아마 그 윈도우즈용 통신 프로그램을 쓰는 통신 인구가 한 100만 명도 안 됐을 텐데 그때는 저희 마켓 쉐어가 그래도 꽤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서울에서도 취재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해주셨으나 사실 돈은 거의 못 벌었습니다. 아, 그때는요? 예. 그래서 참 무료였잖아요, 그거. 사실 무료가 아니고 쉐어웨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쉐어웨어가 뭐냐면 공짜로 쓰다가 마음에 들면 돈 내는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무료하고 유료하고 그 사이에 이상한 모델이었군요. 그쵸. 예. 그게 그때는 꽤 인기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써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게임에서 이렇게 무료로 쓰다가 마음에 들면 하는 그거 약간 비슷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결제, 인앱 결제 비슷한. 그쵸. 예. 그렇게 미리 알았으면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랬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인기는 많이 벌었는데 돈은 거의 벌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못 벌고 한 1년 반 버티다가 보니까 뭐 같이 하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좀 떠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것도 인기를 일단 얻었는데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돈 버는 것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연구소 프로젝트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나온 그 일을 그렇게 하다가 보안에 관련된 일을 좀 더 그 전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저도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예. 그 통신 에뮬레이터로 하시다가 네. 통신 관련된 쪽으로 안 가시고 그쵸. 통신 뭐 보안 쪽으로 이렇게 일단 PC 통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할 수는 없었고 네네. 인터넷이 많이 뜨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뜨고 이제 대중화되니까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안된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의 그래도 한 70% 네네. 정도 60-70%는 아마 보안과 관련된 제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홍님이 들으시네. 아이고. 아세요? 그럼요. 예, 대전까지 인터뷰 오셨던 아주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회사를 소개하시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김주환님이 한국에서 쉐어웨어로 돈 버신 분은 에디터 플러스밖에 못 받는다. 저희도 벌긴 했는데 조금 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질환지교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쵸. 회사 이름. 예.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특이하죠. 네. 지초하고 란초하고의 사귐이라는 뜻인데 이제 공자의 명심보감에 나오는 뜻인데요. 사실은 명심보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 때 가장 유명했던 수필집 산문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유한진 교수님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았고 저희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좋아서 네네. 질환지교 소프트라고 이름을 짓고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욕을 그렇죠. 많이 먹었죠. 왜요? 그게 무슨 회사 이름이냐? 동아리냐? 회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꾸려고 했으나 네네. 더 좋은 이름을 찾지 못하고 이 이름이 우리의 그 딱 맞는 이름이다. 네네. 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대표님들 만나뵈면 그런 얘기를 꼭 좀 여쭤보기도 하는데, 대학 선배님들이 자랑으로 주신 전설입니다. 저분도 충남대학 나오셨나? 아, 그러신 겁니다. 박형욱님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참 2004년에 20주년이 되셨잖아요. 2014년에. 2014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대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 학생 때는 창업하셨을 때 어떻게? 아니요, 전혀 생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 나머지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꿈에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특히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워낙 그때 컴퓨터 하는 게 좋았고 제가 사실은 술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고스톱도 잘 못 치고 해서 그런 걸로는 밤을 못 새는데 잡기로는 그쵸. 친구들끼리 심지어는 그쵸. 예. 그런 것 밤을 못 새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3시까지는 하는데 3시 이상 못 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밤샐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밤새는 줄도 모르고 늘 이제 해 뜨는 걸 볼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날이 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었고 이 좋은 거를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비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은 이 좋은 걸 계속하고 사람들 많이 뽑지 않고 한 10명 미만이서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친구가 떠날 때 그런 약간 슬펐죠. 아니요. 접을 생각은 접을 생각은 저는 원래 없었던 게 모두가 떠나도 혼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성현희 기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기자분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취재로 들으셨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공급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기들 분들이 다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기자 드라이브 역사상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네요. 근데 그냥 그래도 친구가 다 떠나면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었어요. 혼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집안이 부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기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시작을 하면 일단 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포기만 안 하면 회사든 뭐든 안 되겠다.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거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또 나쁜 얘기로 하면 약간 무식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경영이나 이쪽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무식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간 진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이런 거 사람 뽑고 회사 성장하고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운동인데 컴퓨터하고 운동 외에는 사실 별로 참 영화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키도 크시고 저랑 몸매 정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군사라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나 독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토론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바뀐 게 사업하면서 바뀌었어요. 사업하면서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책을 읽게 되고 책도 다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구 만나가지고 배우고 하는 것도 싫었는데 모르니까 가서 배우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주변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멘토가 있거나 어떤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끌어주는 거나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 그래도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어떤 선배님들 통한 그 교훈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면서 그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죠. 했고. 책도 좋아하게 됐고 영어도 전혀 못했는데 이제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외국에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갑갑하니까 네네. 이제 닥치니까 하게 되고 또 영어 공부 시작하니까 또 꾸준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바뀌게 됐습니다. 꾸준하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꾸준함. 저는 일단 시작하면 뭐 거의 될 때까지 합니다. 예. 밑에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 앞에 두 분이 계신데. 네, 그냥 웃음으로 되시나요? 예, 그렇죠. 예, 피곤할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회사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본인만 포기 안 하면 뭐 될 때까지 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겠죠. 네. 여러분 이제 또 나중에 이 방송 끝나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표님 취재하려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인터뷰도 많이 보면 대표님은 요즘 유독 옛날 다른 대표님에 비해서 꿈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세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보시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셨는데 100년 되는 회사를 막 꿈꾸신다고도 하고 네. 직원들하고도 이제 그런 거 막 비전도 공유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외로 꿈 얘기는 경영자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진짜 많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계속 그다음에 인터뷰할 때 꿈을 갖고 계속 오래 꾸준함 이런 얘기하는데 꿈이 진짜 꿈을 꾸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회사 면접 보게 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꿈이거든요. 직원분들한테? 네, 꿈을 물어보는데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꿈 무엇이냐, 그리고 5년 뒤에 뭐 할 거, 10년 뒤에 물어보는데 사실 그걸 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방향성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방향성 있게 살 수 있느냐, 꿈이라는 게. 그리고 인생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느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후회 없이 해보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우리 회사를 통해서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꿈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 꿈이라는 게 방향성과 열정을 뜻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고 나서 또 그거 외워서 오는 게 아닐까요? 딱 물어보면 알죠? 그럼요. 이게 답을 얘기하는 거하고 답을 얘기할 때 어떠한 그 느껴지는 거하고는 저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또 여기는 좀 독특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대전에서 시작하시고 서울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전이 아직 본사예요. 네, 본사는 대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은 이제 서울로 가자.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렇죠. 대전에 연구소가 있고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가까워 실컷매려면 되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떨어져 있으면 막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굳이 옮겨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잘 됐다는 얘기군요. 커뮤니케이션 쏙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되지는 않은데 우리 회사 특징이 뭐냐면 제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 되진 않지만 장점은 뭐냐면 책임 있는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서 애사심 갖고 자기 일에 대해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게 거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굳이 대전을 서울로 통합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도 왜 통합하지 않냐라는 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그 혜택도 못 얻으셨겠네요? 어떤 거요? 서울에 있다가 지방 이전하면 되게 세제 혜택. 그쵸. 그런 거 없죠. 워낙 대전이었으니까. 뭐 그랬고, 뭐 다음, 지금 카카오도 그랬고. 네. 어떻게 보면, 저기 더존이라든가. 그쵸. 이런데 본사 옮기면서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살짝 서로 다시 가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남들은 그런 혜택 다 보고 있는데. 뭐 별로 아쉽진 않고요. 앞으로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는 않아요. 네. 충남도에서 많이 사주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하는 IT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응원은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안희정 도지사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지금 이제 보안, 지금 네. 하시는 영역 보면 커뮤니케이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웹하드 같은 네네. 저장 공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안이 70? 보안이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툴이 나머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독특한 게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소품종 대량 생산인가요? 다량, 그 뭐라고 그러죠?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대량 생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슬픈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마켓 쉐어를 1위 하고 있는 게 5개, 6개 정도 돼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 예.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희 회사 매출이 그렇게 굉장히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네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제품으로, 소프트웨어가 한 가지 제품으로 100억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1등을 해도? 1등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로 1등 해가지고 100억 넘기는 제품이 아마 몇 개 안 될걸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이 작은 게 굉장히 이제 가끔은 슬프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5개, 6개를 1등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약에 한 개라도 1등 했다라고 하면 다를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준규 고모님이 차를 이쪽으로 돌리셨다는 지난주 교육지가 어딘가요? 휘명고등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올림픽로? 몇 번이죠? 댓글 역삼로? 댓글 달아주세요. 역삼로? 댓글 달아놓고. 네, 휘명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예. 댓글 달아놓을게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5개면 못 모이는 거예요? 1등 한 거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스팸 차단 대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스팸 메일. 스팸 메일 차단? 네, 스팸 메일 차단. 뭐죠? 스팸 스나이퍼. 스팸 스나이퍼.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메신저, 쿨 메신저. 쿨 메신저. 이거는 학생들이 다 쓰잖아요.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쓰는 건데, 선생님들 다 쓰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거의 한 70%가 저희 제품을 쓰신다고 보면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UM을 못 보게 하는 네. 그 엑스키퍼라는 제품도 있고.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청소년 싫어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형 이제 DLP, 이제 그건 S1하고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한 만여 개 기업에서 쓰고 있는 이제 DLP 솔루션. DLP가 뭐죠? 디지털 릭 프리벤션.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 네네. 쪽 하고 있는 쪽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리지. 네, 온라인 스토리지. 예, 온라인 그쪽도 스토리지. 있으세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업무용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기가팟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 한 그렇게 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일본 라인도 상장하고. 예, 그쵸. 예. 멋있죠. 예. 제가 이제 대표님 이렇게 섭외하려고 전화를 홍보팀한테 드렸는데 일본에 계시다. 네. 진짜 몇 년 동안 지금 일본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특별한 일본을 간 이유가 있나요? 일본을 간 이유, 그러니까 제가 한 지금 1년 반, 2년 정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3일씩 일본을 다니고 있는데요. 일본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국내 시장은 일단 제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개 했는데도 그렇다. 예, 그쵸. 국내 시장은 작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가 팔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가장 잘 성공하고 싶은데 사실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원래 실은 전 세계 2대 소프트웨어 회사. 그렇죠. 여러분. 예, 두 번째. 미국 다음에요.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한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장이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게 그래도 믿을만합니다. 시장도 크고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사람 많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느리지만 한번 진입하면은 굉장히 꾸준하고. 그러니까 진입이 좀 힘든가요? 힘든 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래서 퀄리티에 대한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는 게 일본 시장이나 해외 시장,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3배 이상 어렵고 근데 시장은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도 시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품 품질 해외로 나가려면 품질 얘기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품질은 국내에서도 네. 중요한 건데 좀 다른 품질인가요? 그 수출품 다르고 국내품 다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겠지만 네네. 국내에서 만들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잘 팔리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이 정도만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예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버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패스워드를 128자 이상 치시는 분 있나요? 128비트? 128자. 128자 바이트, 예, 128바이트를 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몇 분 바꾸라고 그쵸. 일본에서는 128자 이상을 입력을 했는데 에러가 났다고 버그라고 고치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그구나. 이분들은? 예, 버그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매뉴얼하고 이제 제품하고 또 다르면 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여기 보고 있는데 매뉴얼하고 제품하고 다르면 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속이려고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갈 때는 처음에 언제부터 가신 거예요?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일단 시작은 했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 회사로 찾아오신 분들도 대부분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네요. 한국이 좀 앞서 있는 제품.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장점은 앞서고 빠르다는 건데, 뭐, 한국으로 와서 한 10년 전, 12년 전 정도,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작한 뒤에 3년 지나니까 처음으로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조금 벌렸는데, 이게 조금 벌리고 나서는 거의 매년 뭐 한 2배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약간 정체가 되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1등한 제품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본 소비자들 그렇죠. 가보시면 라인의 위력도 아시겠네요. 친구들은 라인 하시나요? 예, 그렇죠. 일본 가면? 그렇죠. 일본 가서는 라인 씁니다. 다 라인 쓰니까 다 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또 제품을 또 별도로도 만드시는 거 이제? 그렇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 상관없이. 그렇죠. 이 고객들이 때로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때 국내보다는 이제 일본부터 먼저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이제 엄청난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떤 패키지 제품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쉽지는 않잖아요. 수익 모델도 라이센싱해서 그렇죠. 갑자기 사용한 만큼 내는. 근데 그쵸. 이게 웬만한 결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자들이 왜 클라우드 안 하세요라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럼 어느 라이센스는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월과금하면 완전 매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 쉬운 건 뭐냐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팔고 그냥 금액을 받으면 되지만 클라우드 솔루션은 그걸 2년이나 3년 나눠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한 뭐 배짱과 어느 정도 체력도 필요한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바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꼭 가야 되는 필수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옛날에 PC통신이 있었지만 PC통신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발전할 수 없었을 거고 인터넷만 머물렀다라고 하면 보안이나 어떤 그런 발전을 못했을 텐데 지금은 뭐 글로벌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시기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 상황이 가깝긴 하지만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떠세요? 체험하실 때? 많이 다르죠. 일본이 좀 빨리 가나요? 일본이 수용력이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수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들도 미국 제품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미국 제품을 수용하는 능력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수용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 바로? 그쵸. 예. 그거를 바로바로 그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클라우드 투자하실 때 한국부터 먼저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클라우드 일본 비즈니스는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국보다는 이제 일본에 먼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번 거를 다 그쪽에 네. 먼저 해야 된다. 그쵸. 예. 그건 미래에 대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모바일이라든가 클라우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뭐 쟁여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거 번 건 그대로 새로운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번 거, 일단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뭐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잘한 거라고 제가 네네. 그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네. 그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회사도 많나요? 자회사도 많죠. 예. 근데 예전에 이제 한번 여러분 저기 질환지교는 상장을 안 하셨죠? 20년 안 했죠. 예, 안 했죠. 그 예전에 한 번에 아픔이 있으셨다 막 이런 얘기 예, 있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아예 상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환지교는? 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남들 상장해서 막 저기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럽진 않으세요? 예, 뭐, 특별하게 뭐, 예,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뭐,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른 차원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꾸 전화가 오는데. 네, 받으셔도 됩니다. 아, 따님인가요? 예, 우리 딸입니다. 따님입니다. 여러분 예. 따님하고 통화하는 거 들어보실래요? 네. 계속 전화 오네요. 급한 겁니다. 예, 급한, 급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네, 문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아, 제가요? 방송이요? 그렇구나. 네네. 예. 지금 그 얘기하는구나. 지금 그 친구 공개로 하면 그 친구한테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쪽엔 전체 공개도 있네. 아까 할 때 그랬나? 친구들한테만 되는 그래도 건가 많이 본데요.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쪽에서 메시지 못 봐요? 네. 그렇구나. 죄송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봐야 돼. 예.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 예. 재방송은 안 되나요? 네. 제가 카메라가 바뀌거든요, 조만간 여러분. 아, 제가 아까 그렇군요. 구경시키던 카메라 있죠? 예. 그걸 갖고 다시 해야겠네. 예. 그럼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이게 다 지금 방송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 나오는 거. 그렇군요. 예. 아까 할 때 친구로만 돼 있었나요? 전체 공개였는데? 지금 전체 공개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공개라고 옆에 이게 뜬이 떴었는데 다 들어가서 지금 확인을 해도 전체 공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친구들밖에 안 들었는데 3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는 예.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데? 예. 못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분입니다. 그 진작에 네. 친구 신청했어야지, 저랑. 예. 친구 신청도 더 이상 못 받아요, 저. 그래요? 3천 몇 그렇군요. 명인데 친구 신청이 1,000명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저한테 친구를 그렇게 많이 신청했는지. 이야, 10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방송 네. 사고였네, 방송 사고. 여러분들 방송 듣는 게 저랑 친구라 그렇대. 방송 저걸, 저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라이브를? 지금 바뀌는 거 네, 지금은 바꾸는 거 끊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끊고 다시 해볼까요? 끊고 다시요? 그럼 저렇게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끊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끊어달래. 네, 여러분 제가 끊고 다시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저인 건데. 네, 여러분 그러면 방송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끊더라? 아닙니다. 종류가 있네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